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속 시원하게 풀어가 볼까 싶은데요. 역시나 시장에 대한 코멘트와 그리고 아까 질문 받았던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좀 힌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먼저 체크 한번 해볼 텐데 시장은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추세상으로 지금은 계속 하락세로 전환이 되어 있고 하락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크게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밀린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추세를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흐름상 하락세가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를 위쪽으로 돌파하거나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떤 힌트라든가 또는 그런 호재들이 좀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역시 시장은 약간 무너질 수 있겠는, 조금 주춤할 수 있겠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종목들 역시 고가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종목,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지수랑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잡은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아직까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을 잡았다 하신다면은 떨어지는 게 오히려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비싸게 사서 들고 있다, 내가 위쪽에 올라와서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지수 떨어질 때 걱정은 조금 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본인의 선택에 따른 결과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기업들을 지금 좀 따라가야 될 것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해운업종 중에서 요즘에 조금 핫한 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HMM이라는 기업, 장난이 아니죠, 그죠? 지금 우뚝 솟아가지고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뭐 아무래도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많은 증권사에서도 지금 추천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많은 또 전문가들이 HMM 지금도 안 사십니까? 아직도 안 사십니까? 하는 그런 느낌으로 추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한국조선해양을 좀 보도록 할까요? 한국조선해양. 요즘에 이런 조선주, 해운업종 이런 거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은 이렇게 솟구쳐 올라가고 있지만 사실 이걸 제가 좋다라고 말했던 때가 바로 작년 8, 9월 달 조선업종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사놓으셔야 앞으로 올라갈 때 득이 생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물론 그때는 역시나 많은 분들이 질타를 하셨습니다. 아니 조선업종 아직 좋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그렇게까지 좋다고? 왜 쟤는 저렇게 바닥에 있는데 좋다고 그러지? 라는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결국 보니까 우상향을 하고 있고 결국은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하는 투자 방식은 좀 그래요. TV에서 추천을 안 할 때 미리 바닥에서 좋다 먼저 말씀을 드리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좀 사서 기다려야 되는 데 있어가지고는 좀 지루함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빨리 올라오고 어떤 때는 생각보다 늦게 올라올 뿐이지 결국 올라가는 매매를 하고 있을 뿐인 거죠. 우리가 수익을 낼 때 좀 뭐 아니면 도 또는 아니면 확률상으로 이건가 저건가 싶을 때 반반일 때 우리가 조금은 베팅을 걸거나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든다면은 다시 한번 뭐 한국조선해양도 있지만 HMM을 보게 되면은 이 종목 더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는 꺾일 수도 있는 고점일지도 모르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올라타고자 했을 때는 고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미 좋다는 뉴스는 전 국민이 알고 있고 그리고 왜 좋은지조차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정보가 됐기 때문에 남들 돈 벌 때 내가 과연 돈 벌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서 올라가봤자 크게 수익이 안 난다 생각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3만 원인데 3만 원에서 4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30% 수익인데요. 같은 만 원이지만 만 원에서 2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2배, 100% 수익이 나는 거죠. 그게 저점 투자의 매력입니다. 기다린 시간 대비 수익률도 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저점 투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차트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같은 수치상의 그 간격으로만 보기 때문에 결국 올라올 때 수익률이 바닥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지금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 더 갈 거다라고 반반인 경우에 베팅을 거는 것보다는 앞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를테면은 역시 식량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오리온과 같은 이런 기업들 제가 TV에서도 여러분들께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안 움직인다는 이유로 약간 팽 당한다라고 하죠. 버림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 안 가요. 그래서 안 가요 라고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왜 이 종목을 안 사야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올라갈 기업인 것은 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잡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주가가 안 가니까요. 그리고 북한 관련주 역시나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는 뭐 철도 관련주들, 제가 유신과 같은 철도 관련주들 미리미리 잡아놓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철도가 먼저 갔어요. 그럼 다른 기업 없을까요? 역시나 현대 엘리베이와 같은 이런 기업들 지금 충분히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북한 이야기가 조금만 나오면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야기가 한 줄도 없다가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 시작하니까 결국 와, 지금 대화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야, 이거 조금 지금 뭐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신경전을 먼저 깔고 또 대화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 꿈틀거리면서 자리를 만들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 북한 관련주뿐만 아니라 지금은 바이든 정부에서 9조 달러 이상의 인프라
구축을 할 것이다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서울시장 선거 한번 공약 보시면 재개발이라던가 인프라 구축이라던가 재건축들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기세는 제 생각에는 아마 대선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인프라 관련주는 역시나 건설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건설주 너무 좀 흔하잖아요. 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 말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 건설 자재, 건자재라고 하죠. 그런 자재주 중에서 벌써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시멘트 관련주들이 대부분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일 시멘트와 같은 경우도 지금 벌써 주가가 솟구쳐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일, 현대 시멘트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려고 지금 폼을 계속 잡으면서 주가 위치를 점점 높여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쌍용, 양회와 같은 이런 시멘트 기업들 역시나 급등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잡아야 될까요? 성신양회. 성신양회죠. 성신양회와 같은 이런 기업들도 레미콘 그리고 똑같은 시멘트 업종을 하고 있지만 주가가 덜 갔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주가가 덜 갔을 뿐인 거지 실적이 낮은가? 아닙니다. 뭐 회사가 안 좋은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기업들을 뭐 저점에서 여러분들이 잡아가셔도 좋은데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건 아까 봤던 뭐 한일 시멘트 요런 기업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왜? 간 놈이 더 간다. 가니까 더 갈 거야 라는 생각만 하고 있을 뿐 이렇게 올라간 거에만 맨날 따라 붙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 점도 역시나 조금은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위안화라든지 그리고 디지털 달러 이야기 나오면 우리나라도 화폐 개혁이라는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는데 디지털 화폐는 무슨 기술을 기반으로 할까요? 라고 하면 당연히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제가 보안주는 올해 하반기를 보면서 좀 멀리가 본다 생각하고 가져가시면 득이 된다라고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드림 시큐리티 이런 거 버림당하고 있죠. 주가가 안 간다는 이유로 버림당하고 있습니다. 안 삽니다. 들고 있는 분들도 자꾸 다른 종목 한일시멘트처럼 HMM처럼 급등한 종목에 자꾸 교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게 답답할 뿐입니다. 오히려 들고 가면 수익이 날 것이 뻔한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블록체인 대장주라고 한다면 삼성, SDI 이런 기업들 SDS죠. 삼성 SDS로 갑니다. 삼성 SDS 블록체인의 대장주입니다. 블록체인은 2018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블록체인 사업으로 지금 도약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블록체인 사업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왜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이런 기업들은 관심을 안 가지실지 돈은 정말 잘 보고 있는데 주가가 안 간다는 이유로 버려야 할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종목을 잡아놓고 비쌀 때 팔아내는 게 투자가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지금 역시나 이런 기업들 매력이 넘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삼성 SDS하고 합작을 하고 있는 NHN 같은 기업들 계속 떨어집니다. 안 갑니다 하셨지만은 결국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늦었습니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저력이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는 왜 그런가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교육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에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야지만 산다. 정배열이어야만 산다. 그리고 5일선 타고 가야지만 산다. 뭔가 위쪽으로 뚫어 올라갈 때 사야 된다. 라는 이상한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종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정관념으로서 색안경 끼고 무조건 안 좋다고 보는 그런 습관들을 좀 버리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수랑 상관없이 매매한다라고 하는 게 지수는 올라왔다가 떨어질 수 있고 지수가 올라왔다 떨어질 때는 지금까지 올라온 기업들이 밀려 내려갈 수 있지만 바닥에 있는 기업들은 얘가 밀리더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졌고요. 재료와 체력만 탄탄하다면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가져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왜 지금까지 좋은 종목만 보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면서 투자 방식을 조금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수 자체는 갈팡질팡하고 있기 때문에 뭐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내 계좌, 내 포트폴리오, 앞으로 올라갈 종목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